오늘 초대한 분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동학개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투자와 부끄럽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8.15 모니터에도 오늘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광이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요.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의 위기가 경제 네.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뭐 1470까지 빠질지는 뭐 저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한 1800 정도면 강한 지지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뭐 1500이 깨졌고요. 그 1500이 깨졌을 때는 저도 뭐 엄청난 뭐 멘붕이었었고요. 뭐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뭐 그랬지만 1994년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1998년 우리 국가 부도의 날, 네, IMF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20%였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그 당시는. 네, 그때는 얼마 안 됐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이 된 게 1992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98년도에 IMF가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죠. 네. 환율, 금리, 변동폭도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뭐 1,800원, 1달러면 우리나라 1,800원어치의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600원에서 한 800원 환율이 했었었는데 그 98년도에 그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외국인이 40%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환율이요? 아니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략 50%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7%, 58% 갔다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팔았었잖아요. 네. 많이 팔았는데 55%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네. 그러면 IMF 때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얼마 전에 280만 원 갔었잖아요. 네. 결국 100배 났었거든요. 100배 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20%에서 40%로 올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도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60% 가까이 지분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에 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이 성장의 그 55%는 외국인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 집을 샀니 못 샀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이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이 너무나 외국인한테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IMF 때보다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거의 20년, 30년 내내 듣고 계실 거예요. 네, 항상 올해가 최악인 것 같아요. 항상 올해가 최악이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자본주의는 혁신 기업에 의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 혁신 기업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은행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의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우리 경제에 40%밖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 외국으로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그때도 제가 뭐 비슷한 얘기들을 국민연금에 있는 주식팀장하는 형님한테도 그때 외국인이 2007년, 2008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24조, 35조 가까이 해서 뭐 2006년부터 판 거 다 치면 70조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네. 그 70조 가까이 팔을 때 연기금하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많이 샀었어요. 샀다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만 거의 35조 사고요. 2010년에도 거의 25조 사면서 거의 다시 70조를 판 금액에 거의 60조를 다시 삽니다. 사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사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00에서 무너질 때 연기금에서 그렇게 샀다가 1200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이제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팀장 하는 형님 보고 형님 제발 팔지 말라고. 예. 우리 주식을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다시 넘겨주냐. 비싸게 넘겨주자. 막 이런 그 메시지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3월 23일, 3월 27일 경제방송에 작가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왜 먼저 전화를 했냐면 외국인이 그때 이미 20조 정도를 팔고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거의 주식을 20조를 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수가 1100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 우리의 주식을 저렇게 가열차게 우리 스마트한 동학개미들이 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엄청 공포감을 더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1100 간다는 리포트를 적은 그 애널리스트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상황이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1100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거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금융위기 상황하고 다른 그냥 이벤트 드리븐의 베어 마켓이지 이게 우리 98년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포감에 그때 인버스를 사야 되지 않나는 그런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빠르게 주가는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에 있는 분한테도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 국회의원 선배한테도 보냈어요. 그리고 금감원 부원장 하는 형님한테도 보내고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왕창 더 사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 해야 우리의 뺏겼던 그 우리의 우량 기업들의 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웰스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부의 효과가 생기고 아 주식으로 이번에 돈은 좀 벌었으니까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경제가 IMF 이후로 이렇게 망가졌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코로나 위기는 항상 모든 바이러스 위기가 됐든 남유럽 위기가 됐던 위기 상황은 빠르게 극복을 하기 때문에 이 위기에 우리 우량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기회로 삼자.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낮은 가격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우리가 최대한 보유를 해서 네. 예, 우리의 어떤 부를 그걸 통해서 늘리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근데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때도 그 매도를 한 분들의 입장은 아마 많이 올랐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매도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네. 그럼 지금 상황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동학개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다가 요즘은 좀 매수를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매수자가 나오니까 좀 가격이 상승하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있습니다.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떨어질 때,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보면요.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호가에다가 때리면 그 매수호가에 걸어놨던 또 다른 외국인이 됐던 우리나라 개인이 됐던 누군가는 매수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외국인이 거의 30조를 파는 동안에 보통 개인분들은 매수호가에 이렇게 걸어놓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제 매수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의적인 것보다는 밑에 걸어놨는데 막 체결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아마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위에다 걸어놓는. 네, 위에다 걸어놓다 보면 외국인이 2009년처럼 귀환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은 그냥 그 시스템으로 호가하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주문을 낼 때 삼성전자 100만 주를 오늘 시분할로 3시까지 사주세요. 아니면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 10분의 1로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호가 불문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위에 호가에 걸어놨던 개인 매도 물량들이 체결되면서 아마 올라가긴 할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수가 그래도 2300까지 회복을 해서 이 밑에서 2100부터 1500까지 엄청나게 참 그 가열차게 매수를 했던 이 동학개미 분들이 이번에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아주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무님은 생각하시는 게 지금 2300 물론 이제 뚫고 올라왔지만 지금 시점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해도 지금은 아직 물량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판다면 벌써 연기금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또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밑에서 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사는 그 개인분들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개인분들이 가입하셨다가 올라오니까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15% 먹었으니까 난 됐어. 이자에 거의 뭐 5년치 먹었으니까, 10년치 먹었으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신사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지금 환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3,000포인트 전후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이익을 많이 먹고 파시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코로나 위기 발생했을 때 어떤 더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공포감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사실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네. 미국 경제도 지금 최악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어떤 실적을 기록했고요. 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오르지만 이건 비이성적인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거 오래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머니톡에서도 나오신 패널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분들이 다시 1700을 가야 된다, 뭐 1500을 가야 된다, 아니면 전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주가 지수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이루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그냥 보통주만 25% 정도 차지하고요. 네, 4분의 1을 차지하고요. 하이닉스랑 합치면 30%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1700을 가든 아니면 1800을 가든 이 지수를 예측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2차 충격에 의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8,000원이 아니라 3만 5,000원을 가야 된다. 41,000원을 가야 된다. 라는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방금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 3, 4, 5, 6, 7, 8, 9, 10까지 보면 최근에 유행한 이제 빅7이라고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어떻게 주가가 될 건지를 예상을 하시고 이 상위 10개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지수는 한 1800 갈 거다. 라는 예측이면 말이 맞는데 그냥 경제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제 이번에 미국 시장도 똑같이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비이성적인가라고 봤을 때 실적을 이번에 EQ 실적을 보면 아마존이 이번에 EQ 실적 발표한 게 그저께 매출이 41%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했네요. 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41%나 증가를 했고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 보면 사상 최대 전자상거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5천억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한 1,500억 이상이 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 지표도 지난번에 14.7% 찍고 19.9%를 예상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발표를 했잖아요. 경제 지표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를 이루는 기업의 실적 역시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비성적이라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카니발 크루즈, 뭐 보잉, 델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막 올랐으면 코로나 이전 주가로 똑같이 회복을 했으면 비성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충격에 의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어떤 기업은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보면 정확하게 그 기업들 이번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 그리고 피해를 받은 기업의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비성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놈 회복되고 안 될 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비성적으로 지금 올랐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성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그런 모든 업종들까지 함께 다 오른 게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올랐다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재무관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쪽 과 아니시죠? 네. 예. 그 주가라는 거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논리적이라서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식 시장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네. 주식은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 그 어떻게 합리적인지를 교과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가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 상가 예를 자주 드는데요. 상가가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상가가 있어요. 100만 원으로 하시죠, 100만 원. 100만 원? 예, 100만 원으로 월세가. 네. 예,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인데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이 상가는 적정 가격이 한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예, 보통 요즘 저도 이제 상가는 없거든요. 네. 상가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상가 수익률을 딱 보면 한 3% 정도. 왜냐하면 금리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상가의 매매 가격하고 실제로 임대 수입 들어오는 게 한 3% 정도 되면 그 상가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4억이면 4 곱하기 3 하면 1,200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가의 가격은 4억이 적정하다라고 보자고요. 네. 4억이 적정한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1년 내내 그 입주해 있던 가게가 망해서 나가서 1년 동안은 월세를 못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워낙 몫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다시 입주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1,20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4억짜리의 상가의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이거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저 다음에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내년도에 그렇죠. 그 월세만큼 연간 받아야 되는 어떤 돈만큼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 4억에서 올해는 1억 2천은 못 받으니까, 1,200은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4억 빼기 1,200 정도의 가격만 떨어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4억이 만약에 3억에 거래된다라고 치자고요. 네. 3억에 거래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월세를 못 받지만 내년부터 1,200을 받게 되면 3억에 1,200이면 이자율이 4%가 되잖아요. 임대 네. 수익률이. 4%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가 1%도 안 하니까, 그죠? 네, 그런 원리로 만약에 이 가치가 3억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마니가 그 상가를 바로 낚아채 갈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나라 시가 배당 수익률이 거의 3%가 네.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1,500원 정도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5만 원 기준이면 3%였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삼성전자가 47,000원 가 있다가 지금 58,000원, 6만 원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반토막이 나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좀 더
미스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가가 더 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1100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삼성전자가 47,000원이 아니라 지난 저점 36,000원도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수익이 빵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12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가격은 3%만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3%만 빠지면 되는 건데 주가는 이번에 36%가 빠졌던 거죠. 네. 예, 그런 원리로 시장은 충격을 받고 빠르게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이번에 빠지면 사면 다시 먹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적정 주가 수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보면 2,30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적정한 주가까지 지금 그 교수님이 예측하셨던 그 조정은 안 주고 바로 왔지만 이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이번에 경제의 충격의 EQ 실적이 그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9%가 나왔지만 시장이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장이 예측했기 때문에 주가가 1,400을 갔다 온 거고 미국의 S&P 500이 2,200을 깼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시장은 그거는 이미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주가는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지금 발생하는 경제 지표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이미 지나가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6개월, 앞으로 9개월 뒤에 어떤 경제 데이터가 나올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내년 1분기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2월 달에 겪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Q에 가장 타격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2Q가 미국이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1Q, 2Q에는 올해 동기 대비 비교를 할 건데 1930년 이후 가장 큰 성장이 나오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걸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 2,300까지 빠르게 지금 이제 회복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의 그 이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건가에 달려 있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2017년도에 144조, 18년도에 140조 가까이 나오다가 작년에 70조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네. 실적이 꺾이니까 아무리 무슨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니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를 낮춰준다 한들 실적이 반토막 나니까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마치 2016년도에도 보면 유가가 26불까지 꼬르박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ELS 홍콩의 지수가 반토막 나면서 ELS가 낙인되고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실적이 1Q, 2Q, 3Q, 4Q 지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1Q, 2Q에 나빴던 경제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17년도에 본격적인 주가 랠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에서 환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수익에는 더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